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몽땅지에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 변경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새 의료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금 상원에서 성안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과 2주 만에 6월 말까지 상원 의료안이 제출이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약업계라든가 심지어는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불만과 그리고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의료안이라는 것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 국가 경제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이 어떻게 공화당 밀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비난입니다. 게다가 우리 커뮤니티에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이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알려는 노력조차 없다. 즉 내 병원 가는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없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의료안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상원이 왜 이것을 비밀리에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무엇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안, 이 헬스케어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소위 오바마 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은 무보험자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2,500만 명이 구제가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보험사, 제약회사, 병원 이런 쪽에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반대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안은 공화당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크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repeal and replace, 폐지시키고 대치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7년 동안 부르짖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하원이 새 의료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중산층의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메디케이드를 한 8천억 달러 정도 삭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가 부채를 갚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원안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7%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원안에 병행해서 상원이 자체 의료안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밀실 성안 작업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위원회들이 청문회도 하지 않고 또 의료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어떻게 상원안을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지도부는 이 성안 작업을 공개할 경우에 반대 그룹의 반발을 자극하고 민주당 상원이 이를 악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악화되고 자칫하면 성안이 불발될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 총무인 미치 맥커널 상원의원은 이미 7년 동안 토론하고 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 무슨 새삼스럽게 또 지금 청문회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 또 민주당 측에서는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공화당의 성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공화당
상원의원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안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수의 성한자들 뿐입니다. 이 상원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통과된 하원안,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원 삭감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무보험자가 4천만 명이 더 생길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국가 채무를 갚는 액수는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만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상원이 이제 성안을 완료하고 표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CBO, 범정당적인 의회 예산국의 분석과 평가가 있은 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원은 이 절차도 무시한 채로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원안이 제출되고 표결이 될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현재인데 상원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전혀 깜깜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지난 5월에 하원안을 통과할 당시에 하원이 2번이나 중도에 기권을 했었고 겨우 3번째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매우 과격하고 그리고 중산층, 저소득층을 도외시한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원 통과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로즈 가든에서 파티까지 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 자신도 하원안이 미인한 것이다, 매우 인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원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지 안 한다가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조금 더 관대하고 아량이 있는 안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 문자 그대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상원안이 나오고 하원안이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양원이 이제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동일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일 양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은 이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상원은 지금 표결에서 일반 과반수 simple majority로 통과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공화당이 52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입니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층이 많고 당장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오바마 케어 수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개인들 가정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의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메디케이드 수혜자, 노인 아파트 거주자, 양로원 거주자, 오바마 케어 수혜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커뮤니티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안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최소한도 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도 없고 나의 이해도 없고 나의 의견도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회의 뜨내기다, 손님이다, 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들의 교육과 계몽이 절실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런던에 어제 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밴 트럭이 북부 런던에 있는 모슬렘 사원 근처에서 행인들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48살 난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는 어제 트럼프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자신이 FBI 국장을 파면한 이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의 트윗을 통해서 밝혔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이 트윗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어제 시리아 동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은 이 공격이 아이시스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시스는 지난 6월 7일 이라크의 의사당 지역에서 테러를 했었습니다. 이란이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군은 화물선과 충돌한 USS Fitzgerald 전함대에서 사망한 7구의 수병 사체를 찾았습니다. 해군은 이 전함이 일본 근해에서 충돌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하루에 400대에서 500대의 상선 그리고 화물선들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마존의 제프 보조스 회장이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거의 접근했습니다. 그의 자산이 846억 달러, 게이츠보다 18억 달러가 적을 뿐입니다. 3위에는 워런 버핏 768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US 오픈 골프 어제 브룩스 캡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언더 16을 기록해서 첫 번째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습니다. 일리노이주가 6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700여 개 도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고용 피해는 2만 5천 건. 주 예산 통과 마감일은 6월 30일. 일리노이주는 지난 2년 동안 예산 없이 지나왔습니다. 전화 보이스메일에 죽인다는 위협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5살 난 마빈 메이어. 그는 시카고에 있는 모슬렘 단체의 전화에 죽인다는 위협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혐오 범죄를 적용했습니다. 라저스 파크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1800대 웨스트 2에 있는 이 양계장 주인에게 20여 개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인근 주변에서는 닭의 소음 그리고 악취도 시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늘 최고 77, 내일은 80도입니다. 수요일 맑고 74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87도, 금요일 흐리고 비 78도입니다.